한국 국방부는 포방부라고 불릴 만큼 한국이 포병 체계에 대해 보이는 관심과 사랑은 남다릅니다. 한국군이 이처럼 포병 전력에 집착해온 것은 좁고 산이 많은 한반도 전장 환경상 포병을 통한 화력전이 방어와 공격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1950년 북한 김일성 군대가 기습 남침을 감행했을 때 38선을 지키던 국군은 북한군의 압도적인 포병 화력에 맥없이 무너져야 했지만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한 뒤 전력을 정비해서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군의 막강한 포병 전력과 궁중 폭격을 통해 화력전의 우세를 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대 포병 전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 그 가운데서도 최고 핵심 병기로 꼽히는 것은 바로 K9 자주포인데요. K9 자주포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 인도,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폴란드 등 해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한국군 운용 K9 자주포를 포함해 약 2,000여 문이 운용 중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 베스트셀러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640대의 K9PL 버전이 폴란드로 수출 완료된다면 점유율은 전 세계 70% 압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가 구매한 K9 자주포가 군 배치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지난달 25일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 기갑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K9A1 EGY로 라벨이 붙은 자주포는 트레일러에 의해 견인되며 선보여졌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죠. الهاوتزر 155 ملم 52 عيار K9A1 EGY، وهو برنامج التصنيع المشترك والإنتاج المحلي للهاوتزر، ومن أهم وأكبر الإنجازات التي تمت في العصر الحاضر، ما يجعل من مصر قاعدة صناعية كبرى لإنتاج مثل تلك الأنواع من أنظمة التسليح في المنطقة. مركبة الإمداد بالذخيرة K10 بطاقة تحميل 104 طلقة، وتستخدم في تحميل ذخيرة المدفعية والإمداد بها للهاوتزر K9A1 EGY. 이집트는 지난해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200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불과 1년 사이에 현지에 배치된 것입니다. 한편 K9의 개량형 K9A2는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 사업 이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영국 현지 기업들과 함께 팀 썬더를 구성하여 참여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K9 자주포의 수출 성과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죠. K9이 영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은 독자적으로 자주포를 개발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서방을 대표하는 자주포인 AS-90이 바로 영국산 자주포입니다. 특히 AS-90은 K9과도 인연이 있는데 AS-90에 채택된 유기압식 천수장치는 K9 개발 당시 벤치마킹되어 현재 K계열 궤도 차량들을 대표하는 장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AS-90의 포탑은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에 탑재되었는데 차체 문제를 앓고 있던 폴란드가 K9 차체를 도입하였고 본의 아니게 크랩 자주포는 영국산 AS-90 그리고 한국산 K9의 합체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K9 자주포 제조업체인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모듈화 장악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와 BAE가 맺은 MFP 사업에서 추진될 자주포용 155mm 탄약에 사용될 장약을 한화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악인 MCS는 탄두 뒤에 장전돼 폭발하면서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포신 밖으로 날려보내는 핵심 탄약 구성품입니다. 이 MCS를 자주포 포탄에 적용하면 승무원은 포탄을 장전할 때 따로 장약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며 전투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즉 완전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된 차세대 자주포와 시너지를 발휘하는 첨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한화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BAG 시스템즈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국 MFP 자주포 사업에서 한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영국 BAG 시스템과 독일 라인메탈의 합작사인 RBSL인데요. 특히나 독일 라인메탈은 하나보다 2년 앞서 MCS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BAE가 하나를 선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심지어 마누엘 티아가르츠 BAE 한국 지사장은 영국 폭탄 생산 수요를 BAE가 가져오면서 RBSL이 제안하는 자주포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죠. 그렇다면 MFP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포탄 수주전에서 BAE 시스템은 왜 독일 라인멘탈이 아닌 한국의 하나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는 해외 매체 PR뉴스
선수의 하나표 MCS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치는 하나의 155mm 포병 모듈형 충전 시스템은 합동 탄도 양의 가스를 준수하는 나토 표준 39 및 52 구경 총 구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특히 하나는 한국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한 세계 최대의 MCS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MCS는 점화시 잔류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매우 깨끗하게 연수되므로 포신을 따로 닦을 필요가 없어 시스템의 높은 발사 속도와 내구성을 증명한다라고 했죠. 즉 매체가 말한 것처럼 한화가 가진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 이것이 BAE가 영국과 맺은 4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포탄 공급 계약에서 한화를 MCS 공급처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라인멘탈의 포탄 생산 공장은 현재 매우 적은 가동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대부분의 업체가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요. 수십 년 동안 유럽 포탄 제조사들의 생산 라인이 중단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포탄은 쉽게 노후화되는 다른 무기 체계와 달리 안전한 보관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될 경우 수십 년 동안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정량의 재고가 보유된다면 군이 업체에게 추가 주문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생산 라인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BAE의 영국 폭탄 수주권 역시 영국 국방부가 15년간 24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지난 10월 노르웨이의 포탄 제조업체 나모의 CEO인 모르텐 브렌텍은 유럽 국가가 포탄을 원한다면 업체에게 최소 10년에서 15년간의 생산 계약에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약 산업은 붕괴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다른데요.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155mm 자주포 최대 운용 국가이자 전세계 155mm 자주포 및 견인포 5천여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155mm 포탄의 절반이 한국군에서 소모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 포탄 제조업체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포에 살고 포에 죽는 대한민국, 즉 한화의 MFP 사업의 경쟁자인 BAE가 한화의 MCS를 도입한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번 영국 방산 전시회에서 K9A2가 선정된다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죠. 무기백화점으로 불리는 한국의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 이는 영국 MFP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MFP 프로그램은 116대의 자주포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2029년 첫 초도 물량 인도, 그리고 2032년까지 116대의 모든 자주포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이후 6년간 116대를 생산해야 하는데 독일 라인멘탈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MFP 사업은 초기 요구 조건에서 최대 사거리 80km, 분당 발사 속도 12발을 요구했을 정도로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영국은 현존 최고의 첨단 장비를 구입해 앞으로 최소 30년간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죠. 그러나 라인멘탈과 BAE 합작회사가 제안한 RCH-155는 복서 888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차륜형 자주포로 까다로운 영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복서 차대 하중 제한으로 인해 APS 능동방어 체계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데요. 호주는 지난 2019년 복서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랜스 포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복서 차대로 인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나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체계 설치가 어렵다는 ABC 뉴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호주 국방부는 복서 차량 인수 프로그램을 우려 대상 프로젝트에 올릴 수 있다고 했죠. 랜스보다 더 중량이 나가는 펜저비치 2000의 포탑을 달고 여기에 아이언피스트나 트로피 APS를 최소 2개에서 4개 달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반면 K9A2는 사거리와 분당 발사 속도를 모두 충족하며 각종 첨단 장비가 탑재됨은 물론 앞으로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 및 내구성까지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무궤도이죠. 2023 영국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K9A2에는 캐나다 수시 디펜스의 고무궤도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수시사의 개발 디렉터인 케빈 슬로어는 K9A2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장착된 고무궤도는 K9A2의 사용 연한 동안 사실상 어떠한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So I'm Kevin Sloan. I'm the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for SUSI Defence, and I cover the UK and Asia Pacific regions. SUSI themselves, from where I come from, work on the defence platforms. So they produce composite rubber track for military applications. K9 rubber track at the moment is our heaviest platform that we've got to date. So we're very proud to be having composite rubber track onto the K9. This is a 47 to 52 metric ton capability. The track itself has growth to 55. There are many benefits of composite rubber track for military applications, and they start from noise and vibration, cost savings, maintenance savings,
as well as the health benefits for the crew and some of the munitions and electronics. The track is unlike a steel track in that it's completely encased composite with steel cord and fibres inside. It has an internally driven sprocket, unlike the steel track, which means you don't get any metal-to-metal contact. Vibration is generated where a steel sprocket hits a steel track and reverberates through the platform itself. We don't get any of that with a composite rubber track, which means the health benefits to the equipment, the crew and the ammunition is reduced or is increased, and vibrations reduced by 70%. So steel tracks have always ridden on rubber pads, but the rubber pads on a steel track last about 600 kilometers. A composite rubber track doesn't have pads, but it still has the same grip technique on the outside surface. That lasts for 5,000 kilometers, and the crew don't have to change anything. It's a one-piece construction that requires no maintenance. In its construction, it has a mile of steel cord within inside it, and it's vulcanized in a press in 2 to 3 turns. So everything inside is vulcanized together and cured at a certain temperatur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radial cord inside is what really gives the track its strength. And if we were to segment the system, you would have weak points going through it. So we like to have a continuous system in most of our platforms. We have many technologies of composite rubber track. We started 50 years ago in agriculture and industrial systems, and we took that technology forward 27 years ago in order to bring that track system into defense. The construction's changed over that time, but what it means is we've got track systems on light 5-ton metric ton systems and all the way up to now 55, and that includes vehicles like the M113, BV206, BVS10, CV90, which is very popular at the moment. We've got the Land 400 Phase 3 Redback, that's produced by Hanwha itself, and now we have the K9 itself. But there are lots of other users. Most of the OEMs that are delivering armoured platforms have a solution of ours, either in prototype or in operation today. Composite rubber track is like Marmite. You either like it or you don't like it. So, some armies will not like composite rubber track and they will want to stay with traditional steel, and that's fine. We're not trying to offer it to everybody, but those that want to find a track system which saves them cost, and we're talking about $20 per mile in savings when compared to steel, or they want lightweighting, we're talking about 50% lightweighting, or health benefits, then switching to composite rubber track is an ideal benefit. It gives them growth to the platform where you can save weight without having to change an engine. So there are many benefits, and mostly our users are coming to us for cost savings and lightweighting. 한편 지난 20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 기업 밥콕과도 포괄적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은 방산, 에너지, 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유지보수, 부품 조달 등에서 영국 내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포 획득 MFP 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솔루션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밥콕은 영국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설계를 맡을 정도로 군함 설계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하나가 추진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 미국 알레이버크 구축함 유지보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로키드 마틴 하나의 도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